실시간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매매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걸 수급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관련인데요. 역시 엔화 약세가 되겠죠. 추세적인 약세를 보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우리 수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는 모습. 뱅가드 펀드 교체도 그렇고요. 호재는 절대 큰 걱정을 할 것도 없지만은 절대 호재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뱅가드 펀드 교체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계절성, 배당이 끝난 다음에 그 문제점, 그리고 또 거론했던 게 환율이 되겠는데 너무 빠르죠. 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글로벌 증시는 좀 같이 움직입니다. 커플링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유럽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고 아시아도 중국도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데 일본 증시하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최근에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오늘 일본 증시가 32개월 만인가요? 최고치 11,000포인트까지 11,000선까지 지금 터치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상당히 강세가. 기술주는 물론이고 또 자동차주들도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더라. 자, 이런 점. 갑자기 실적이 막 좋아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호재로 봤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은 총재 어제 엔화에 대한 어떤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죠. 그런 것은 결국 엔화 약세의 추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영향, 평가도 나오지만 대단히 큽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가뜩이나 양적 완화 정책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은 원화 강시 요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 우리는 금리를 또 동결을 했지만 그 분위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그냥 퍼부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자, 그 정책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지금 있는 겁니다. 1,05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원화의 강시라는 거 우리 증시가 위험한 구간은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굉장히 오히려 환율이 오를 때가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2008년, 9년에 겪었으니까 지금 우리 원화의 강세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로 볼 때 우리 경제가 굳건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락의 속도가 지금 우리 국내 수출주가 미처 대응도 못할 정도로 어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 그 한원 총재의 어떤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자동차주 오늘 반등이 좀 나오죠. 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오늘도 일단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최근도 그런 수급 주체들을 보면은 그런 플레이가 많았는데 당분간은 이 수급 주체들이 어떤 환율 플레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계속 환율 자체가 안정이 못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불안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은 환율이 좀 중요한 어떤 구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오늘 원화 환율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1.15원 하락하면서 1,054.95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율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3일 연속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900억 원대 그리고 오늘 700억 원대 후반의 순매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에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큰 특징적인 업종별로 같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비착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뱅가드 교체, 또 환율 등등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약화시키고 있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뭔가 빵 터지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쭉 이어졌던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고, 좀 둔화되더라.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일단 쉬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전기가스, 서비스 등에 대한 매도, 또 화학, 금융 쪽의 매수가 오전에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큰 특징으로 잡긴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움직임만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 그 와중에 상위 종목을 보니까 특징적인 게 현대차가 좀 잡히네요. 조금 특징적이고요. 자, SK텔레콤 계속 요즘 실적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좋죠. 또 하나금융지주,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통신주입니다. 좀 답답한 쪽이죠.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또 GS 같은 종목 놓고 볼 때 외국인들도 어떤 큰 시장의 어떤 포지션 자체를 지금은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종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매 동향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순매수인데 기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닌 것 같죠. 예, 가장 그 큰 특징은, 첫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리겠는데, 일단 2,000원을 전후한 어떤 지점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 투신권 특히나 환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물량 성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연기금이 어제 좀 들어왔죠. 연초에 주춤하다가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주체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데 한쪽이라도 붙어야죠. 연기금이 붙고 있다는 점, 또 지수가 2,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꽤 높은 지점인데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의 매수 그 업종이나 종목을 놓고 보면은 전기전자, 화학, 서비스 등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운수, 장비, 금융, 통신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잡히고요, 기아차가 잡힙니다. 현대 모비스가 있네요. 기관들은 환플레이를 대단히 잘하죠. 음식료 쪽의 공격, 또 환율 안 좋은 쪽에 또 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오늘 환율 얘기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일단 오후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특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 KTNG, LG U 플러스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외국인도 그렇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손을 넣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쉬어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에 따른 전략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까? 예, 어떤 크게 변화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의 낙폭 자체가 상당히 시장을 부술 정도로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지금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가졌었던 대형주 중에서, 중대형주 중에서 관심 가졌던 종목이 있으면은 급락이 나올 때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하락이 깊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매수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2,000포인트 위에서는 큰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관련주보다도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아무래도 개별주가 낫겠죠. 해서 제가 오늘은 에너지 관련 얘기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한전 기술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4분기 실적 아마 지금 한전 기술은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전 기술의 가장 큰 포인트는 투자 심리의 문제죠. 원전 사고도 나고 정부 바뀌면서 얘기 많았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어떤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 에너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 추진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또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제 기관 유입이 많으면서 급등을 했죠. 장이 좀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우리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장이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 쪽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최근에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관 녹색선인데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 그를 통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어제의 급등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조정을 아무래도 4분기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메시지 좀 기회를 활용하시면은 개별 대형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 기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